자, 물리트 질문 뭐 있을까요? 34쪽에 12번? 어? 44쪽에 12번 문제. 질량이 각각 MA, MB, 위성 AB가 동일한 행성을 초점으로 하는 각 타원 궤도를 따라 한 주기 동안 운동할 때 AB의 작은 중력의 크기를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AB의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했습니다. 거리에 따른 중력의 크기라고 해놨습니다. 그때 R, 3R에 대해서 F와 F2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이게 A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행성의 질량을 라잼이라고 합시다. 그지? 됐습니까? A는 가장 가까울 때는 R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장 멀 때는 3R을 따라서 움직이네요.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3R일 때 우리가 3R일 때 여기가 F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R 되면 힘 F는 9F 걸리겠죠. 여기서 말하는 F라는 것은 만일력이 되어 있고 G에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라잼 스몰에 말 테니까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F2는 9F라고 쓰시면 될 것이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B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근데 B는 제일 가까울 때가 3R이었습니다. B는 제일 가까울 때가 3R입니다. 제일 멀 때는 5R이라고 해놨습니다. B는 이렇게 움직이네요. 보이겠습니까? B는 5R일 때 또 F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행성과 A와의 힘 F는 G의 3R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 라지 M 그리고 M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됐나? 그럼 행성과 B와의 관계에서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같았습니까? 하면 5R 될 때 라지 M과 그리고 요놈이 행성 위성 A의 질량이었다면 그지? 요게 MB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행성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B의 질량은 얼마 되면 되겠습니까? 9분의 25를 쓰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5의 제곱 때리고 구하면 산수계산이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되겠어요? A 대 B의 위성 A와 그지? 위성 A와 B의 질량은 M 대 9분의 25M이라고 놓으면 될 것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럼 기억은 어떤 숫자 쓰면 돼? B의 질량 대비 A의 질량은 이라고 했잖아. 그지? B의 질량 이게 기억은 MB분의 MA를 물었으니까 MB가 9분의 25 ML A의 질량이 M이니까 25분의 9를 써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다음 A의 장지름은 얼마예요? A의 장지름은 4R이죠. B의 장지름은 얼마예요?
3R에 5R 하니까 8R이죠. 장반지름은 2R 대 4R. 결국엔 1대 2예요. 우리가 케플러 법칙에서 주기 t의 제곱이 r의 3승에 비례한다니까 t는 r 루트 r에 비례될 것이겠습니다. b는 장지름이 2배 더 깁니다. b는 장지름이 2배 더 기니까 2 루트 2 t의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t a분의 t b를 물었습니다. ta를 t라고 놨다면 tb는 2 루트 2t가 됩니다. 2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분모에 루트 2 하나 더 떠미면 4분의 루트 2라는 생각이 맞네요. 이건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요렇게 해서 3R 될 때라고 했잖아. 그지? 거리가 5에서 3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크기는 9분의 3의 제곱하고 5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 F라고 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F2는 9F라고 쓰겠고요. 이게 F1인 것 같은데 예. F1은 9분의 25F를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1분의 F2는 9F가 되겠고 F1은 9분의 25F입니다. 25분의 99, 8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결국에 만유 인력의 크기에 대한 어떤 정보들과 케플러 법칙을 이용해서 조화 법칙을 해서 주기에 대한 걸 나타내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예. 12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얘는 문제 푸는 거야, 낙서하는 거야? 문제 풀어요. 진짜? 네. 아무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주선자, 고양이? 뭐야? 공부 안 하고 딴짓거리 할래요? 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 43초 5번. 43쪽에 5번. 그리고 물체 AB가 원뿔 안쪽 면에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등속 원운동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경사각이 60도, 30도짜리였다고 합니다. AB의 질량 각각 2m이고요. 원운동의 반지름이 R 대 3R이라고 했습니다. AB의 작용 구신형의 크기는 그리고 주기의 비율은 이란 질문이네요. 일단 A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확인되겠습니까? A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반지름은
R로 얘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수평면과 이런 값도 이게 60도가 되고 있죠. 지금 A는 가만히 놔두면 B면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존재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mg sin 60도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근데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놈에 대해서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으로 F 원심력이 작용할 겁니다. F 원심력은 m r분의 v 제곱 이렇게 적용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요 힘을 이렇게 나눠볼까 싶네요. 이해되겠습니까? F1 심력을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과 빗면 따라 올라가게 만드는 힘으로 나눠져 왔습니다. 빗면 따라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mg sin 60도와 같아버리면 볼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각이 60도니까 이 각 역시 60도가 되죠. 되겠어요? 되겠나요? 요 F1 심력 대비 이 크기는 코사인 60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F1 심력 곱하기 코사인 60한 게 빗면 따라 내려갈 mg sin 60과 같아버리면 될 것 같네요. 원심력 크기는 m r분의 v 제곱 코사인 60이면 2분의 루트 3 맞죠? 아닌데 코사인 60이면 2분의 1이지. 되겠나요? 그러면 mg sin 60이면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되겠나요? mr분의 v제곱 이게 원심력의 크기 또는 구심력의 크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mr분의 v제곱에 하면 mg 2분의 넘어가면 루트 3이라는 식을 쓸 수 있겠고 이게 F 구심력 F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B는 이게 3R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각이 30도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F1 심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B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눌러주는 그리고 이렇게 올리는 이 힘이 있었겠죠? 이 힘은 F1 심력에 대한 30도니까 코사인 30이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빗면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mg sin 30과 맞아떨어지면 되겠습니다. F1 심력 그지? 코사인 30은 맞습니까? mg sin 30과 같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원심력 이게 m 3r분의 v의 제곱은 mg A의 질량이 2m이고 B의 질량은 m이군요. 그죠? 그까지 계산해야 되겠네요. mg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30은 2분의 1이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2분의 땡기면 m 3r분의 v제곱 이꼴 mg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A의 질량은 2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둘 씁시다.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이게 FB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야? FB분의 FA를 구하랬습니다. FA는 2mg 루트 3이고 FB는 mg의 루트 3분의 1 나옵니다. 되겠어요? 넘기면 6이라는 숫자가 얻어질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뭘 구하래? 회전 주기를 구하랍니다. 그지? 이쪽에서 어차피 EM 신경 쓸 거 없죠? EM 신경 쓸 거 없이 V제곱은 RG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2파이 R 이렇게 쓸 수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T 요게 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T 제곱 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TA는 이라고 쓸까요? TA의 제곱을 할게요. TA의 제곱 R 하나 없어지면은 R 하나 없어지고 그냥 R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루트 3 더 있는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R T 제곱 올라가면 R 하나 없애고 G 루트 3 4파이 제곱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TA의 제곱은 R 하나 없애고 G 루트 3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고요. 이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 M 하나 없애버리고 맞습니까? M 하나 없애버리고 그지? V제곱 3R 이꼴 G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3R이 이쪽으로 3R 올리겠습니다. 그죠?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2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죠. 2파이 3R 때리죠. 제곱 됐습니까? 되겠나요? 이게 TB가 되는 거예요. TB의 제곱 4파이 제곱 9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대로 썼나? 속력의 제곱이 이렇게 그지? 맞아요? 그러면 TB의 제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G 루트 3분의 1 3R의 4파이 제곱 9R 제곱이니까 R 하나 끌어내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TB분의 TA라고 했습니다. TB분의 TA 제곱. T 제곱은 어떻게 썼다? G 루트 3 있고 4파이 제곱 R이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4파이 제곱은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죠? G도 하나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R도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기 제곱에 대해서 쓰면 여기는 루트 3분의 1만 남았죠? 그지? 그럼 루트 3분의 1. 여기는 9는 분모에 있고 루트 3분의 1이면 그대로 루트 3이죠 여기가. 맞습니까? 제도 산수 계산했나? 이게 아니죠. 이거 루트 3. 잠깐만. 분자가 이게 루트 3이죠. 네, 분자. 그럼 여기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지? 의식 이런 9분의 1. 주기 제곱의 비가 9분의 1이니까 주기 분의 1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에이. 어쨌든 5번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구심력이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 빗에 따라 내려갈 힘을 원심력이 이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 요것과 서로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F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으로 F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즉 M R분의 V 제곱 이게 작용됩니다. 근데 경사각 세타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 물체에 대해서는 이 구심력을 이렇게 나눠서 F 구심력에 대해서 경사각 세타, 코사인 세타와 이 물체가 밑면에 따라 내려가는 mg 사인 세타가 서로 같아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F 구심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대한 mg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뭡니까? 탄젠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만큼의 F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기왕이면 질량도 mn 같이 주면 얼마나 좋아. m 대 2m, 2m 대 m 줘갖고 또 귀찮게 만들고 그러네요. 물리2 문제입니다. 드리고 물리2예요. 원동이고요. 과거 합격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만질 일은 없습니다. 재수 좋으면 1학년 2학기 때 만지고요. 재수 나쁘면 2학년 때 만집니다. 적용하겠습니까? 끔찍해.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이런 때 얘기할 때 구심력이 뭘로 작용합니까? 의 얘기를 할 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면 전기력이 구심력을 작용하고 태양 주위에 행성이 돌다든지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돌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경사각을 돌고 벨로드롭 자전거 타고 벨로드롭 도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경기장 알아요? 알아요? 자전거 경기장 보면 이렇게 경사지어 갖고 돌잖아요. 그렇게 경사지어서 돌 때는 mg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탄젠트 세타의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탄젠트를 외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힘을 나눠볼 수 있어서 각각 내려가려고 하는 힘과 구심력에 의해서 위로 올리는 힘이 서로 같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은찬이는 뭐하네? 이거 학사지는 또 이건 또 얼마나 하는 거야? 중요하다고. 노준성 죽어라라고 별표 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또 다시 한번 해볼까? 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G2의 문제를 케플러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 G2 쪽에 질문한 사람 있는 거. 화학주기가 뭐예요? 와씨 수업에 빠지는 놈이 행성이 합의 위치에 있을 때 다시 합의 위치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을 화약 주기라고. 화약 주기는 지구 공전 궤도, 지구 공전 주기와 행성 공전 주기의 역수의 차이, 화약 주기 역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약 주기가 채 1년이 안 되는 행성이 하나 있어. 수성이에요. 그리고 외행성의 경우엔 화성, 목, 토, 천에 가면 갈수록 화약 주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가다가 1년에 수령하게 됩니다. 이각대 나왔네요. 태양에서부터 얼마나 각이 떨어져 있느냐. 즉 태양에 대해서 행성 간의 각거리를 이각이라는 놈을 씁니다. 그래서 내행성은 최대 이각. 그래서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못해요. 태양에 대해서. 금성의 최대 이각이 48도, 수성은 28도 됩니다. 48도니까 해진 뒤에 또는 해 뜨기 전에 금성은 약 3시간 정도 관측할 수 있고요. 수성은 28도니까 30도가 조금 안 돼요. 2시간 조금 안 되게 수성을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행성은 한밤중에도 볼 수 있지만 내행성은 한밤중에 볼 수가 없는 게 태양하고 특정 각도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태양 주위로 태양이 지구 주위로 돈다라고 했잖아요. 태양이 지구 주위로 도는데 태양이 지구 주위로 도는 와중에 여기서 주전의 중심이 태양이 도는 각도하고 같은 각도로 돈다라는 식으로 특정 최대 이각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프톨레마이오스가 약 2000년 전에 아마 AD 한 140년 정도 되는 때에 발표한 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인데요. 약 2000년, 1900년 전에 금성이 특정 그리고 수성이 특정 각도 이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그 당시에 관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순행과 역행, 최대 이각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지식의 집대성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하늘에 돈다는 천동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맞죠. 이해됐어요? 몇인데? 네. 몇인데? 25분. 어? 25분. 케플러 법칙 행성에 대한 거고 뭐 이건 지구과학이 있다 보니까 케플러 법칙 말고도 다른 것까지 뭐 겹쳐서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지학 쪽에서 질문 없습니까? 원동이 결코 쉬운 운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동시키고 그 원동을 만드는 구심력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또 합성 또는 분해하는 일련의 과정이 또 필요한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리 2 문제고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물2를 수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작년 수능 기준 3,000명 재작년도 2,8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다가 어렵다고 나가 떨어지는 과목이 물리 2예요. 해설 실어놨으니까 해설 보고 천천히 한 번씩 또 나머지 문제들 꼭 해주시기 바라고 쇠페이지 안 푼 문제들 다시 다 풀어내. 알았어? 네. 진짜 유치찬란하게 숙제 검사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받기 싫잖아요. 안 그러면 나 당신들 부모님들한테 전부 숙제 검사 해주세요라고 메시지 보낸다. 그거 보내? 애들 숙제를 안 해와요. 이렇게 보내? 근데 왜 안 해 당신들이? 충분히 믿고 자율적으로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네. 다음 주 위클리는 케플러 법칙 및 등속 원동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할 건데요. 잘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시고 다음 주 수업 때는 이제 드디어 전기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역학은 이걸로 이제 일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마치죠.